안녕하세요. 페톨릭의 이양입니다. 오늘은 고양이와 친해지는 법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목차부터 보시겠습니다. 고양이와 친해지는 법에는 고양이 이름 부르기, 쓰다듬기, 안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름 부르기에는 이름을 짓는 것부터 그 이름을 인식시키는 것, 그리고 쓰다듬기에는 쓰다듬는 방법과 고양이가 쓰다듬었을 때 좋아하는 신체 부위, 또 싫어하는 신체 부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앉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앉는 법, 또 올바르게 앉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름 부르기부터 볼게요. 네, 이름 부르기에서 첫 번째인 이름 짓기입니다. 누군가 이름을, 특히 앞으로 인생을 함께할 반려묘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라고 간주가 되는데요. 고양이라고 다 같은 고양이가 아니죠. 우리 고양이, 나와 함께 사는 고양이는 다른 고양이보다 더 특별하다고 다들 느끼실 겁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아닌 특별한 고양이 땡땡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고양이 이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특별히 고양이 이름 짓는 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양이가 듣거나 인식하기에 좋은 이름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글자가 넘어가는 긴 이름이나 복잡하고 어려운 이름은 집사님들이 부르기가 좀 힘들 것도 있지만 고양이가 기억하기도 어렵고 또 인식하기도 어렵습니다. 보통 두세 음절 정도의 간단하고 짧은 이름이 좋고요. 일상 용어와는 조금 다른 발음의 이름이나 또 특이한 억양이 들어가면 고양이가 기억하기에 좋겠죠. 너무 특이한 발음이나 억양 같은 것보다는 그냥 일상에서 고양이가 들었을 때 알아들을 만한 것과 조금 구별되는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고양이의 반응이 또 중요한데요. 아무리 이름을 잘 지었다고 해도 고양이가 그 이름에 반응이 없다면 이름의 의미가 조금 퇴색되겠죠. 자기 이름에 관심을 보이는지 뭔가 반응이 있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사실 고양이만의 특징을 따서 이름을 지을 수도 있는데요. 보통 신체적인 특징, 성격, 습관, 이미지 등을 따서 짓습니다. 신체적인 특징 같은 경우에는 얼룩이나 점박이, 노란 고양이면 노랑이, 발이 양말 신은 것 같이 희다 그래서 양말, 흰 고양이는 흰털, 코스염, 신사 등등이 있고요. 이런 것도 괜찮지만 성격적인 것을 따서 이름을 지을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고양이만의 카리스마를 따서 카리라고 지으신 것도 봤고요. 너무 순해서 순딩이, 게으르고 좀 늘어지고 이래갖고 늘보 같은 것도 봤고, 고양이만의 습관을 따서 지으신 분들도 있어요. 식빵 자세를 굉장히 많이 해서 식빵, 마대자루 같이 뒷다리를 쭉 뻗은 자세를 많이 취한다고 해서 자루 등등, 또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망고라든지 제임스라든지 이런 이름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양이와 딱 맞는, 또 다른 고양이와 좀 차별화되는 이름을 가지면 고양이한테나 집사님한테나 조금 특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이름을 지으셨으면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고양이에게 인식시켜야 되겠죠. 이름 부르기가 가장 기본적인 고양이와의 유대 형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거창한 말 같지만 이거가 이름 부르는 것이 고양이와 친해지는 데의 첫 걸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제일 처음에 하는 단계는 고양이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준다는 식으로 하면 되는 건데요. 고양이가 기분이 나쁠 때는 좀 그렇죠. 고양이가 기분이 좋을 때 살며시 다가가서 먼저 내가 왔다, 너의 주인, 너의 집사, 너와 함께 사는 사람이 왔다는 것을 일단 알립니다. 저번 시간에 알려드린 눈키스라든가 이렇게
천천히 닿아서 살며시 쓰다듬는 것 정도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고요. 다음 단계는 이제 고양이가 우리 집사님들이 오신 걸 보면은 한번 쳐다보겠죠. 그러면 부드럽게 눈을 맞추고 이름을 부릅니다. 땡땡아 혹은 뭐 땡땡 하고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이때 눈을 맞출 때에는 절대로 이렇게 노려보는 식으로 하거나 오래 맞추지 않습니다. 저번에 고양이의 의사표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고양이를 너무 오래 쳐다보거나 이렇게 매섭게 쳐다보면 고양이 언어에서는 좀 공격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름을 부를 때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면 고양이가 기억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하루에 적어도 한 5번씩은 불러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름이나 그 억양을 굉장히 일관되게 불러주셔야 합니다. 이름을 몇 번 불러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다른 걸로 바꾸겠다 해서 바꿨어요. 근데 바꿨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걸로 또 바꿔야지. 이렇게 해서 계속 바꾸시다 보면 고양이도 헷갈리고 집사님들도 이 이름이었나 저 이름이었나 또 헷갈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름을 되도록이면 바꾸지 마시고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좋고요. 억양도 마찬가지로 땡땡이 땡땡이 이렇게 부르시다가 갑자기 땡땡 이렇게 부르시면 고양이가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양이는 어떤 그 이름 자체보다 그 억양과 그 강세와 그런 발음 같은 것을 듣고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름이나 억양을 일관되게 유지하셔서 불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인식시키는 데 있어서 이름을 부를 때에는 즐거운 일이 생긴다 라는 인식을 함께 심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고양이 입장에서 좋은 것, 먹이를 주실 때나 간식을 주실 때 혹은 고양이와 놀아주실 때 이름을 많이 불러주시는 게 좋고요. 배변 훈련을 할 때나 이렇게 좀 혼날 때 같은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이름을 부를 때 나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하고 오히려 잘못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으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름을 인식하면 이름을 불렀을 때 반응을 하지 않거나 이름을 불렀을 때 굉장히 싫어하고 심한 경우에는 조금 불안한 증세를 보일 수 있으니까요. 특히 혼낼 때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름을 불러주시면 나중에 고양이가 이름을 알아듣습니다. 물론 반응을 하고 안 하고는 너무 천차만별인데요. 고양이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딱 이렇다 하는 반응이 나타난다 라고 제가 단정 짓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제가 이렇게 단계별로 고양이의 반응을 한번 나눠봤는데요. 무관심, 무반응에서 이름을 알아듣고 이렇게 막 집사에게 달려오는 것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 집 고양이들도 각각 이름을 부를 때 각각 반응하는 게 달라서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름을 불러도 들은 척, 만 척, 네가 부르냐 이런 식으로 아무 관심도 없고 반응도 없을 때가 있고 이런 이름을 불렀을 때 귀가 이렇게 쫑긋 하는 경우도 있고요. 꼬리를 흔들어서 내가 알아듣고 있다 이런 걸 표시할 때도 있고 눈을 한번 이렇게 깜빡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눈키스라고 하죠. 눈키스를 할 때도 있고 발을 이렇게 한번 꿈쩍꿈쩍 할 때도 있고요. 또 베리 같은 경우에는 대답 굉장히 잘하고요. 또 불렀을 때 저 멀리서도 달려오는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여러 가지인데 한번 이름을 불렀을 때 어떤 반응이 오나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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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rry. 군이야, 군이.
자, 그럼 이름 부르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고양이 쓰다듬기입니다. 쓰다듬으면 좋아하는 신체 부위와 싫어하는 신체 부위, 그리고 쓰다듬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개는 신체의 거의 모든 부위를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좋아하지만 고양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렇게 부위별로 뭐 안 돼, 좋아, 그냥 그래, 하지마 이런 정도의 반응을 이렇게 써놓은 아주 재밌는 그림이죠. 꼭 이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고양이가 이 그림과 같이 반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때그때 다른 고양이의 특성을 또 비껴나갈 수는 없는 게 어느 날은 여기 만져줘서 좋아했는데 어느 날은 또 여기 만져줘서 싫다고 그러고 이럴 때가 있어요. 좀 까탈스럽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고양이가 좋아하는 부위와 싫어하는 부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다듬어주면 좋아하는 부위부터 볼게요. 얼굴, 턱, 목, 등, 엉덩이가 있는데요. 고양이는 자신이 그루밍하기 어려운 곳을 쓰다듬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얼굴, 특히 콧등에서 미간 사이를 직선적으로 만져주거나 머리를 살살 쓰다듬어주거나 턱을 이렇게 결을 따라 만져주거나 양뺨, 그러니까 수염이 있는 곳이죠. 그곳을 수염 결에 따라 만져주면 특히 좋아합니다. 이 뺨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분비물이 나와서 자신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더 좋아한다고 하네요. 또 턱에 이어서 이렇게 목까지 만져주면 좋아하고요. 등도 좋아하는데요. 고양이는 이렇게 특정한 부위를 좁게 만지는 것보다는 한 번에 넓게 천천히 만져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등은 머리에서부터 척추를 따라서 천천히 내려오면서 만져주시면 굉장히 좋아하고요. 특히 이렇게 쓸어서 내려오면서 꼬리 바로 위쪽 엉덩이를 톡톡톡 하고 쳐주면 엉덩이를 바짝 대면서 정말 좋아해요. 머리에서부터 꼬리 끝까지 쭉 만져주는 것을 좋아하는 고양이도 많습니다. 그럼 제가 고양이에게 좋아하는 부위를 만져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동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거 한번 보시고 오실게요. 네, 다음은 만지면 싫어하는 곳입니다. 배, 발, 꼬리가 있는데요. 배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만지는 걸 허락하지 않고요. 살짝이라도 닿으면 바로 물거나 핥히는 고양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집사와 친해져서 어리광을 부리고 싶을 때나 또 애교를 부릴 때 배를 일부러 이렇게 내놓고 만져달라고 조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만져도 되는데 평상시에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발입니다. 말랑말랑한 발바닥은 진짜 하루 종일 만지고 싶죠. 그렇지만 고양이들이 정말 싫어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그냥 발뿐만이 아니라 발톱, 발바닥, 다리까지 싫어하는데요. 발톱 깎을 때 굉장히 민감해하는 것도 그렇고요. 특히 뒷발 같은 경우에는 살짝만 건드려도 고양이들이 화들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꼬리도 만지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 고양이 꼬리를 이렇게 잡고 잡아당기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싫어하는 행동이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머리에서 꼬리 끝까지 한 번에 쭉 만져주는 것은 좋아하는 고양이가 있으니까 꼬리를 완전히 싫어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다음은 고양이를 쓰다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고양이는 갑자기 불쑥 손을 대면 깜짝깜짝 놀라서 도망갑니다. 특히 고양이와 아직 친해지지 않았을 경우에 고양이에게 갑자기 다가가면 굉장히 놀라겠죠. 먼저 고양이에게 내가 다가간다 하는 신호를 주셔야 합니다. 손을 살며시 천천히 내미시고요. 고양이가 이제 손이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코 방향으로 손을 천천히 가져가서 고양이가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때 너무 가까이 대지 마시고요. 고양이가 다가와서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 한 10cm 정도 남기시면 됩니다. 고양이가 이제 냄새를 맡고 경계를 푸는 눈치가 보이면 천천히 부드럽게 쓰다듬고 싶은 부위를 조심스럽게 만져줍니다. 기분이 좋으면 가만히 있거나 골골 소리를 내면서 눈을 감거나 이렇게 실눈을 뜨면서 만족감을 표시를 할 거예요. 싫어하는 부위는 되도록 피하시고요. 가능하면 쓰다듬을 때 똑같은 강도 또 똑같은 속도로 또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말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동영상을 같이 보실게요. 다음은 고양이 앉기입니다. 먼저 잘못된 앉기부터 보실게요.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를 들 때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들듯이 목덜미를 물어 옮길 때처럼 이렇게 목덜미 가죽만 잡고 들어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아기 고양이는 체중도 덜 나가고 또 어미 고양이가 손이 없으니까 새끼 고양이의 목이나 머리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옮기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손도 있고 또 다 큰 고양이 같은 경우는 체중이 많이 나가서 무겁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들면 상당히 고통스럽고 또 불안정해서 위험합니다. 이 자세 외에도 잘못된 자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양이 앞발이나 앞다리만 이렇게 잡고 드는 것도 잘못된 자세이고요. 목덜미 가죽하고 엉덩이 가죽을 이렇게 동시에 손으로 붙잡고 들어 올리는 것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또 가슴만 이렇게 드는 것도 잘못된 방법인데요. 잠깐 들어서 올려놓거나 내려놓을 때는 괜찮지만 이렇게 해서 계속 이동하게 되면 다리가 공중에 전부 떠 있어서 굉장히 불안정하게 느낍니다. 이제는 올바르게 앉는 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1번 방법과 2번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1번 방법은 윗발을 어깨에 걸친 후에 뒷다리와 엉덩이를 손과 팔로 받쳐서 앉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팔은 떨어지지 않게 고양이 등을 이렇게 감싸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팔 하나를 배에 대듯이 한 다음에 그 팔에 앞발들을 올리고 나머지 팔은 뒷다리와 엉덩이를 이렇게 감싸고 가슴에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엎드려서 고양이를 앉는 법도 있고 이 고양이가 선자세를 취하듯이 앉는 법도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말로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한번 동영상으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양이 이름 짓기, 이름 부르기부터 시작해서 고양이 쓰다듬기, 고양이에 앉는 법까지 고양이와 친해지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어요? 고양이와 많이 친해지셨나요? 시청자 집사님들이 고양이들에게, 또 고양이들이 집사님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는 것이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